리본 메뉴, 이동,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십시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 기준점을 중심으로 객체를 회전합니다. 선택한 객체를 기준점으로 객체를 기준점을 중심으로 절대 각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령어는 rotate, R-O-T-A-T 이고요. 단축키는 R-O입니다. R-O. 오토캐드의 대부분의 단축키는 머리 글자, 첫 글자나 두 글자 또는 비슷한 그 단어가 많을 경우에는 세 글자, 네 글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rotate의 단축키는 R-O입니다. R-O. 자, 여기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실이 있는데, 탁자가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테이블을 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배치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새로 그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그려놓은 거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O, 스페이스바 하면은 커맨드 창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테이트 객체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객체를 뭘 돌릴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리고 싶은 거는 얘죠. 얘. 이 책상과 의자 8개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P1 친절하게 나와 있고 P2 친절하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P1쯤에서 클릭하고 P2쯤에서 클릭하면은 걸치기만 해도 객체들이 다 선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꼭 클릭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요쯤에서 클릭해서 요쯤까지 클릭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다 선택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기준점을 지정하시오라고 합니다. 회전을 하려면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점이 이 회전 반경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P3점을 우리는 회전 반경의 중심으로 할 겁니다. P3점, 요점, 이 테이블의 어떤 중심이 되는 요점, 완전히 중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P3점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리고 싶은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 90도쯤이라 해가지고 한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수직이 아니겠죠. 엄밀한 수직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요점을 중심으로 회전 각도 지정하라고 뜨죠. 자, 마우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맨드 창을 보면은 회전 각도 지정이라고 뜨죠. 회전 각도 몇 도 돌리면 되겠습니까? 90도 돌리면 되겠죠. 90도. 엔터. 치면은 요점을 중심으로 90도가 회전된 이 90도가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오토캐드의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요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반시 90도 방향으로. 그래서 이 P3이란 글자도 요렇게 90도 회전하는 글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수직이라서 별 표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요점을 중심으로 30도만 회전했다. 이러면은 X축과 반시계 방향으로 30도가 회전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조금 잘 쓰이는 기능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제처럼 90도로 회전하시오, 30도로 회전하시오 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각도를 그냥 치면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문하고 똑같은 각도로 회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요 책상을
이 문하고 똑같은 각도로 회전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짝의 각도 여러분들이 30도인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뭐 지금은 운 좋게 30도가 나왔지만 뭐 29.87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질 수 없는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참조 기능이라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으니까 이런 기능 한번 찾아보자 해서 뒤져볼 수 있겠죠. RO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객체 선택은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기준점 지정하시오. 기준점 여기죠. 똑같습니다. 기준점 지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복사가 있고 참조가 있습니다. 복사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참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참조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참조 각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참조 각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선분을 여러분들이 아까 책상에 이 수직한 이 윗면 두 점을 선택해 줬을 때 이 두 점을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 문짝의 각도하고 똑같은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 P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분의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회전하고 싶습니까? 하는 겁니다. 요 선분이죠. 로테이트 첫 번째 점 지정, 요 점, 두 번째 점 지정, 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요 선분이 요 점을 시작하고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각도가 요 점과 이 점을 잇는 각도랑 같아지도록 회전하게 된 겁니다. 참조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RO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기준점 지정 P3점 클릭 회전 각도 지정 참조 R 스페이스바 참조 각도는 요 점부터 이 점까지를 점 P 스페이스바 요 점부터 요 점하고 똑같은 각도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도를 알고 뭐 90도, 90도, 뭐 180도 이렇게 편한 각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각도를 그냥 치면 되겠지만 이렇게 좀 비정형화된 각도로 회전해야 될 경우에 참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복사 기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육각형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육각형은 육각형이 육망성이죠. 예, 육망성으로 우리가 소환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육망성을 그려야 되는데 육망성은 뭐냐면 얘를 한 바퀴 회전하면은 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 놓은 게 되니까 RO 스페이스바 객체는 얘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십시오. 로테이트 기준점 지정 기준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지정이 있죠. 바로 하지 말고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C 한 다음에 회전 각도 몇 도? 18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얘가 이 삼각형이 180도 회전했지만 원래 있던 객체는 냅두고 180도 회전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육망성, 소환진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소환진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원이 그려져야 되죠. 원이 그려지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클 명령 C 해서 3점 해서 요점, 요점, 요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우리가 소환진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강의 노트 7페이지 분해입니다. 분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각형이나 아니면은 이런 오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오각형을 그릴 때는 5개의 선분을 이어서 그리지 않겠습니까? 사각형은 4개의 선분을 이어서 그릴 거고요. 그런데 오토캐드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렉탱귤러 명령이나 아니면 폴리곤 명령으로 다각형을 그렸을 때는 이것을 5개의 선분, 4개의 선분이 아닌 1개의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선분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오각형 전체가 선택이 되고 사각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사각형 전체가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오토캐드 프로그램 자체는 얘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객체를 4개의 선분, 5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이제 1개씩의 객체를 각각의 선분으로 이제 쪼개 볼 겁니다. 쪼개는 명령은 익스플로드입니다. 익스플로드인데 아이콘은 이 두 번째 리본 메뉴 중간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정육면체처럼 보여 있는 이 정육면체를 각각의 이제 면으로 이제 분해하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툴팁이 뜨면서 분해, 복합 객체를 그 자체의 구성 요소로 분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하나의 그 부속품의 모양을 각각의 성분으로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는 EXPLOD이고요. explod고 단축키는 X입니다. X. 이 기능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 단축키하고 명령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X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explode 객체를 선택하시오 라고 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를 쪼갤 거냐, 뭐를 폭파시킬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오각형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각각의 선분으로 이제 분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선분이 필요 없다 이러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각형 역시 X 스페이스바 누르면 객체 선택 나오죠.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이제 각각의 선분으로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요 기능 상당히 많이 쓰니까 요 꼭 그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스플로드. 자, 그 다음에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신축은 뭐냐면은 늘린다 하는 겁니다. 늘린다. 아이콘 여기 세 번째 줄에 제일 왼쪽 거 여기 마우스를 여러분이 갖다 대면은 또 이렇게 툴팁이 뜨면서 선택 윈도우 또는 폴리곤과 교차하는 객체를 신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부속품을 좀 길게 이제 느릴 때 쓰는 거고요. 명령어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우리가 그 뭡니까 옷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조금 습한 재질 같이 그런 재질이 있는 옷을 이제 스트레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모델명을 붙이잖아요. 그때 그 스트레치고요. 단축키는 S입니다. S. 스트레치 S고요. 우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속품을 이렇게 이제 늘릴 겁니다. 이제 키를 늘릴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S 단축키 스트레치의 단축키 S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트레치 객체 선택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늘리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친 메뉴 선택하면은 선택이 되는 이 선, 그다음 요 원, 얘가 이제 쭉 늘어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럼 기준점을 지정하시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부터 쭉 늘려가지고 여기 클릭을 딱 해주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객체가. 자, 다시 S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 요 선분, 그 다음 요 원이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주고요. 기준점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서 요쯤 이렇게 해주면은 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속품을 원본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늘릴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스트레치입니다. 또 많이 쓰니까 이것도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축척입니다. 축척. 축척이 뭐냐면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확대를 시키거나 축소를 시킬 때 사용하는 그 기능이고요. 축척이 그 축척의 어떤 그 우리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축척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척 비율이 1이면 원본 형태와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백분율에서 여러분들 100%가 이제 1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로 키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축척 비율이 2가 됩니다. 2. 만약 3배가 되고 싶다. 그럼 축척 비율이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배를 키우고 싶다. 축척 비율이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축척 비율이 0.5가 됩니다. 스케일 명령어는 리본 메뉴 여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아이콘 축척. 축척 후에도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선택한 객체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축척 비율이 1보다 크면 객체의 크기가 커집니다. 축척 비율이 0과 1 사이면 객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명령어는 스케일이고요. 축척을 나타내는 단어인 스케일이고, 단축키는 S가 스트레치였으니까 이때의 단축키는 SC입니다. SC. 스케일의 앞 두 글자를 따서 SC. 자, 이제 이게 예제 파일인데요. 자, 요만한 이제 부속품을 얘만큼 키우고 싶습니다. 이 축적 비율이 1.5배인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C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스케일 객체 선택이라고 뜨죠. 항상 강조하지만 커맨드 창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케일 객체 선택 나오죠. 그러면은 뭐를 스케일 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P1을 클릭, P2를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뜻이죠. 걸친 메뉴가. 그 다음에 자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스케일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요만한 사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스케일이 기준점이 2점이 된다고 하면은 2배를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시 자 2배를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죠. 다시 스케일이 기준점이 여기로 하게 되면은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스케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스케일 기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제 마찬가지로 스케일 객체는 여기서 요만큼 끝났으면 기준점은 이 점으로 하겠습니다. 축척의 비율은 1.5 스페이스바 하면은 1.5배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죠. 자, 스케일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얘를 조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고 지난번에 배웠던 복사 기능 가지고 자,
SC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객체 선택 똑같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기준점을 지정하시오. 되죠. 기준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 커맨드 창에 축척의 비율 지정. 아까 우리는 그냥 1.5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5배가 그냥 커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복사가 있고 참조가 있는데요. 복사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1.5 스페이스바 눌러버리면은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이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원본은 없어지고 그냥 1.5배 큰 것만 덜렁 남게 되죠. 그런데 내가 원본을 남기고 싶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본을 남기고 스케일된 어떤 그런 복사된 객체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SC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객체는 예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기준점은 여기를 하겠습니다. 축척의 비율 입력하기 전에 복사 C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커맨드 창에 뭐라고 뜹니까? 선택한 객체의 사본을 축척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1.5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원래 객체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복사된 객체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척의 비율을 이렇게 1.5, 그 다음 1, 2, 3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로 알고 있을 때는 그냥 1.5 띡 입력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예를 들자면은 이 객체를 축척을 시켜서 요만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축척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뭐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치수 재가지고 직접 재가지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재가지고 나누기 하면은 축척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그냥 이 객체를 요만큼 줄여라 이렇게 해도 그 오토캐드의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SC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나오죠. 얘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 기준점 지정, 기준점은 뭐 이번에는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 클릭해 줍니다. 그럼 축적 비율 하라고 나오죠. 근데 이때 참조 R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러면은 참조 길이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와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점 P 스페이스바 요점 클릭 요점 클릭 하면은 아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선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선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선분의 길이와 똑같을 정도로 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C 스페이스바 스케일 객체 예 스페이스바 기준점 예 스페이스바 잠시만요. 다시 스페이스바 기준점 여기 그 다음에 참조 R 스페이스바 했을 때 이번에는 요 원부터 요 원까지의 거리를 이 원부터 요 원까지의 거리와 똑같을 정도로 축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자 P 스페이스바 하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와 같게 그러면은 우리가 스케일 명령어 입력하고요.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입력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와 똑같아지도록 스케일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기능도 상당히 많이 쓰니까 그냥 단순히 스케일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딱 떨어지는 수 1.5, 2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수로 축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축척의 비율을 어떤 참조 기능을 써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기능을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작업이 수월해지겠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능 몰랐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재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기 해가지고 그 나눗셈의 비율대로 입력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직사각형 배열입니다. 직사각형 배열인데, 직사각형 배열은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그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오와 열을 이제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쓰는 기능인데요. 그 명령어는 array rectangle에서 array rect입니다. array rect고요. 단축키는 ar입니다. 단축키 ar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O와 열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AR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예주 선택.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그냥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열이 4열이고요. 행은 3행이죠. 그 다음에 사이와 사이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4열이 아니라 우리가 10열 한다. 이럴 때는 10개로 늘어나고요. 행은 3행이 아니라 뭐 10행이다. 이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이 1050이다. 했을 때는 간격 조절. 그 다음에 행의 간격은 1500이다.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1000열 간격은 1000으로 하고요. 행 간격은 15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끝나면은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열 간격과 행 간격을 여러분들이 줬을 때 자, 객체의 중심에서부터 또 다음 중심까지의 거리라는 거. 객체의 중심에서부터 다음 중심까지의 거리라는 거. 요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다.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다음 중심까지 거리가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다. 하는 거. 헷갈리기 쉬운 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사이 간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이 간격이 아니라 객체의 기준점부터 다음 객체까지 기준점까지의 거리라는 거.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떨 때 쓰냐. 자, 이렇게 의자를 강당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10개를 5열, 그 다음에 2행으로 이렇게 그 의자를 배치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의자를 10개를 따로 10번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의 의자를 그려놓고 이 의자를 아까 직사각형 배열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AR 스페이스바 객체 이 의자 선택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럼 배열 유형은 직사각형. 자 이제 요 위를 수정하면 돼요. 자 우리가 5열이었죠. 5열 그 다음에 2행입니다. 그 다음에 열 사이의 간격은 70입니다. 70이고요. 행 사이 간격은 150입니다. 하면은 자 끝났으면은 배열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열 닫기 해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배열이 됐죠. 자 한번 취소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70.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 똑같은 기준점까지 거리 했을 때 150. 이렇게 됐죠. 자, 주의할 점은 똑같은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 의자와 요 의자 사이 거리가 절대 아니다. 요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자 배열을 이제 한 줄을 더 추가해라 할 때는 얘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해주면은 위에 보면 리본 메뉴가 아까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 배열을 클릭을 해준 것만으로도 리본 메뉴가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3행 행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행이 늘어납니다. 자, 끝났으면 배열 닫기.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 배웠던 그 익스플로드를 여기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요 중간에 한 의자 하나 빼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X 스페이스바, 그럼 익스플로드 객체 선택, 얘죠. 이 배열 전체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그 배열 수정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게 배열이 아니라 각각 떨어진 15개의 따로 떨어진 의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배열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다 선택이 되는 이런 배열 상태에서는 이 중간 의자를 뺄 방법이 없어요. 예, 이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 명령어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 자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아까처럼 직사각형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오와열을 맞추는 직사각형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원탁으로 배열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시계처럼 이렇게 원탁으로 배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인데요. 얘는 여기 보면은 요 직사각형 배열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경로 배열, 원형 배열이 있습니다. 원형 배열입니다. 원형 배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어레이 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라. 이거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레이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냥 어레이 폴라 객체 선택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죠. 얘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뭐를 중심으로 얘를 회전시킬 거냐 하는 건데 당연히 원탁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클릭 해주면은 자, 이제 또 리본 메뉴가 바뀌었죠.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원본을 포함해서 6개가 이 항목입니다. 항목. 자, 항목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10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라는 게 항목과 항목 각각의 객체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360도를 10개 채우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360도 안에 10개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열을 시키면은 당연히 이 사이 각도 몇 도겠습니까? 360 나누기 10 하면 36도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36도로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오토캐드의 플러스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얘는 뭡니까? 360도 전체 한 바퀴를 도는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4분의 3바퀴. 한 바퀴, 두 바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바퀴만큼만 회전을 시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360도를 회전을 시킨 게 아니라
270도로 회전시킨 겁니다. 270도만큼을 채운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360도가 아니라 270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채우는데 10개를 채워라 하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70도 사이를 우리가 쪼개놨으니까 그 사이의 그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27도가 아니라 30도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360도 같은 경우는 10개를 쪼개면 36도지만 이렇게 완전히 360도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한쪽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10을 나누는 게 아니라 10-1, 9를 나눠줘야 30도가 되는 거죠. 이 사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으면은 배열 닫기를 하면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항목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항목 회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죠? 요 의자를 이 각도에 맞도록 회전하면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객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하는 거죠. 끝났으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배열 닫기가 됩니다. 우리 강의 노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 간격 띄우기부터 할 건데요. 이 간격 띄우기는 오토캐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요.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 옵셋이고요. 그 여기 보면은 마지막 아이콘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offset입니다. OFFSET고요. 단축키는 첫 글자인 O입니다. O. 네. 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정확한 간격으로 이 사각형과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또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정확한 간격으로 우리가 수평으로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기능인데요. 이런 사각형일 때는 축척 기능과 조금 유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선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간격을 100씩 띄워가지고 이 직선을 이렇게 한번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간격 띄우는 거리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그 커맨드 창을 꼭 유의 깊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격 띄우기, 간격은 한 10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 선택합니다. 이 객체 하고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내가 위쪽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할지 아래쪽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할지 그건 여러분들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위쪽으로 하고 싶다. 클릭 해주면은 100만큼 띄워졌죠? 또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또 위로 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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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클릭이 하기 귀찮다 이럴 때는 클릭하고 다중 M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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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O 스페이스바 간격은 한 20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클릭하고 안에 클릭 하면 또 M 하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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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되죠. 네,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축척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축척과는 미세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은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제에 따라 그 교재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REC 스페이스바 첫 번째 분수한쯤 하고요. 골뱅이 100,50 하는 가로 세로 100에 50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옵셋 O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간격은 5입니다. 5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합니다. 내부로 마우스 이동하고 클릭. 또 클릭해서 클릭. 클릭해서 클릭. 클릭해서 클릭.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전, 스페이스바나 아니면 엔터키를 누르기 전까지 옵셋 명령어가 계속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면 될 겁니다. 자, 옵셋 정말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축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보통 건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뭐 옵셋으로 이렇게 띄우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건축도면, 건축평면도 같은 거 그릴 때 옵셋 기능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선을 일일이 좌표 찍어가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평행선 쫙쫙쫙쫙 간격 띄우기로 딱 그린 다음에 그거 트림이나 필렛으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면 완성시키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 기능 여러분들이 잘 쓰면은 상당히 작업 효율이, 작업 능률이 상당히 뛰어나집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그리기의 어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번에는 해치를 해볼 겁니다. 해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감을 표현할 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질감을 표현할 때, 또는 뭐 어떤 객체를 강조할 때 해치를 사용하고요. 어떤 이 닫힌 객체, 닫힌 어떤 영역을 이제 우리가 해치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여러분들 요 안에 색칠을 채워 넣으세요, 해치를 해 놓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비록 요만큼이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게 요만큼 떨어져 있어도 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사각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안에다가 뭐 성공적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안과 밖이 연결된, 구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닫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닫힌 영역이 되어야지만 이 안과 밖이 구분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할 때 웬만해서는 객체를 무조건 닫아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요런 디테일이 좀 요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객체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야 되는 것들은.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마우스로 찍찍 그리다 보니까 이 객체가 안 닫힌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죠. 자, 일단 한번 해치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는 닫아주는 게 제일 낫고요. 해치는 우리가 첫 번째 리본 메뉴에 여기 타원의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마우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해치 되어 있고요. 닫힌 영역이나 선택한 객체를 해치 패턴 또는 채우기로 채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해치고요. HATCH고 단축키는 H입니다. H. 자,
H 스페이스바 하면은 내부점 선택 또는 객체 선택, 명령 취소 설정 이렇게 있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다 닫혀있는 객체라면 그 안에 그냥 이 점을 요 안에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치가 어떻게 표현될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리본 메뉴에 보면은 앵글이라 돼가지고 요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안시 31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무늬. 안시 32 하면은 요 무늬가 되죠. 솔리드 하게 되면은 완전 다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벽돌 무늬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그럼 거기는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무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크게 나왔던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88 AR-B88 해치 무늬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해치 축척이 있어요. 이 축척을 고치면 됩니다. 한 0.3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줄어들었죠. 0.3에 한 0.1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죠. 좀 더 조밀하게 채우고 싶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해치의 어떤 모양이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들게 됐다. 콘크리트 너무 조밀하다. 그러면 조금 0.1 정도. 그만 우리가 딱 보기 좋은 콘크리트 재질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돼서 끝났다 하면은 해치 닫기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도형 내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도형을 닫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꼭 닫지 않아도 해치를 그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해치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점을 그냥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 클릭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뜨는 메뉴가 있죠.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객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하시고 나오죠. 우리가 요 선분으로 구성되는 어떤 요 사이를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록 얘가 닫히지 않았지만 뭐냐면은 이제 이 선분 4개 사이를 채워라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어떻게 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객체가 안 닫혔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해치의 어떤 특성, 제 특성을 바로 보기 전에 예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7번을 열었습니다. 예제 27번 열면은 이제 해치를 요 그림에 요렇게 똑같이 해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스페이스바.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있냐? 자, 내부 점 선택으로 바꿔주고요. 우리는 여기를 채울 거죠. 네. 클릭을 해주고, 자,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꽉 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찾아야겠죠. 이 패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자. 안시 37인 것 같네요. 안시 37. 하고, 축척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한 150 정도가 딱 맞네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색깔은 똑같지만 배경이 바탕색이 있죠. 바탕색을 없애주겠습니다. 없음 해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같아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끝났으면 닫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H 스페이스바 점 선택해줍니다. 요 무늬가 아니라 이 무늬죠. 요 벽돌 요 무늬인가?
가까운 것 같네. 자, 축척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10, 좀 더 작아야 되네요. 1 정도가 맞네요. 자, 색깔은 요거보다 조금 연한 색. 그 색인가요? 색깔은 뭐냐? 얘하고 똑같은 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색깔은 일단은 뭐 비슷한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색.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벽돌이 누워있는데 얘는 벽돌이 서있죠? 이 각도를 수정하면 됩니다. 각도가 90도만큼 서있으니까. 90도 입력해주면은, 해치가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끝났으면 닫게 해주시고요. 색깔 한번 봅시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색깔이 42번 색이네요. 42번 색. 자, 그러면은 이 색도 4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해치를 선택하면은 리본 메뉴가 바뀌어요. 여기에서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추가 색상 들어가서 색상 번호가 아까 42번이었죠? 확인 눌러주고 ESC 누르면은 요색 같아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색은 21번이네요. 그리고 AR 파크 1이고 축척은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 스페이스바 AR 파크 1 네, 클릭해주고 색깔은 뭐였죠? 21번이었죠. 확인 눌러주면은 똑같아졌네요. 그죠? 축척 2 네, 끝났으면 닫기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로 해서 34번 색으로 해 있는데 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치들 지워주고 자,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몇 번이었지? 34번. 자, 이 해치의 모양은 뭐냐면은 솔리드 패턴으로 해서 34번 색깔로 채운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H. 자, 여기서 내부 점 선택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책상은 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객체 선택으로 해서 요 방 전체를 클릭해 줍니다. 자, 끝났으면 아까 34번이었죠, 색깔이. 34. 확인. 해서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책상이 안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치로 덧방을 쳐버렸기 때문에 책상이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선 책상이 보입니다. 얘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해치 투명도를 55%만큼 투명하게 지금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치 투명도를 55로 조정하면은 이렇게 되죠. 비록 해치가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책상과 의자들은 보이는 겁니다. 해치 투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치 패턴, 그 다음에 해치 색깔, 해치 각도, 해치 축척, 해치 투명도까지 우리가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벽돌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일단 벽돌 색깔부터 한번 보죠. 패턴의 색깔은 252, 252, 253, 34번. 그 다음에 0.5 축적이고요. B816이네요. 자, H. 전 스택점 교점이죠. 자, 거의 흰색이고요. B816 얘였죠. 그 다음에 축척이 0.5였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34번 얘죠. 자, 해서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해치의 패턴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의 배경이 갈색인 이렇게 벽돌집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자,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까 해치 명령, 아이고. 해치 명령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삼각형 있죠. 얘 옆에 클릭하면은,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령어는 gradient고요. gradient고, 이렇게 선택한 객체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채웁니다. 라는 건데, 그라데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런 그 단계를 우리 표현할 때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라데이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레디언트 내부점 선택 또는 객체 선택 뭐 등이 있는데 객체 내부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각각의 창들이 다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한 번 클릭, 또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네 번 클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클릭하면은 전체적 파란색부터 노란색까지 전체적으로 쫙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을 이렇게 맞추려면은 일단은 패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밖에 회색, 중간에 흰색, 회색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치의 패턴이 한 개의 선형적인 패턴이 아니라 어떤 실린더처럼 두 개의 선형적인 패턴이죠. 얘를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색깔은 일단 모르니까 닫아줍니다. 색깔 한번 읽어봅시다. 색깔이 위에 거는 155번이고요. 밑에 거는 229, 242, 255인데 거의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5가 흰색이 이 제 최대치니까 거의 흰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155번 색깔이고 그다음에 각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해치가 그라데이션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죠. 각도가 몇 도냐면 54도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각도 54도 하고요. 얘는 154번이었나? 예, 154. 154번 아닌데. 다시. 155번. 자, 155번 확인이고, 밑에 거는 흰색 해주면은 거의 똑같이 됐죠. 자, 끝에가 이제 거의 회색, 155번 색깔의 중간이 흰색이면서 55도만큼 각도가 돌아간 그라데이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짝도 한번 볼게요. 문짝 한번 봅시다. 얘는 인버스 실린더 패턴 그라데이션의 8번, 253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죠. 네, 인버스 실린더 8번, 253번 돼 있네요. 그래서 닫기 해주면은 이렇게 문짝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치가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경계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해치 그라데이션 그 옆에 펼친 메뉴에 밑에 경계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경계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 닫혀 있을 때 그걸 이제 영역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폴리선으로 이제 바꿔주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자 이렇게 이루어진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된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한 개의 어떤 영역화 시킬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예, 클릭하고 점 선택 돼 있고 고립 영역 탐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점 선택 하면 요 안에 내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뭡니까? 이제 이 선이 하나의 선 세 개의 조합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영역화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랬을 때는
해치 명령어 같은 거 했을 때 객체로 얘를 그냥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내부 점이 아니라 이런 객체 자체를 해치시킬 때,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다각형화 시킬 때, 그때 이제 쓰기도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